신발끈을 항상 왼쪽부터 묶고 가르마를 왼쪽으로만 타고 집을 나설 때는 왼발부터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대로 우측 통행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잠깐이라도 좌측 통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유별난 사람이라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강박을 시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조울증과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줄 맞춰 넣은 펩시캔이 하나가 더 많으면 찬장이나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축구선수로 유명한 데이비드 베컴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습관과 불안을 가진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보았을 겁니다. 불안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어보는 감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명 중 1명이 불안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6명 중 1명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불안장애는 공식적으로 분류된 정신질환 중 가장 일반적인 질환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막연히 느끼지만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로 알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지난 8년 동안 구글에서 불안에 대한 검색 빈도는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밤의 불안 검색은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건지, 몰두할 무언가를 찾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종교를 찾거나 명상을 하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 8가지 불안장애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온갖 정신 관련 약도 먹어보고 심리치료, 행동치료, 영성지도까지 받아보았지만 40이 넘도록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안을 통제하거나 밀어내고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불안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했던 그녀에게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마음껏 불안해야 할 자유.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최악의 행동은 불안해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불안해하자. 대신 그걸로 끝내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불안은 늘 도사리고 있다. 불안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불안이 좀 더 나은 삶, 나은 여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질문해보자. 둘, 우리의 성격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불안을 명백한 장애로 분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놓고도 효과가 있는 진단 절차는 전혀 없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똑같은 진단 기준을 이용하고 같은 환자를 진단했을 때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고작 32에서 42%에 불과했다. 질병은 나를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을 공부하라. 그리고 모두와 공유하라. 검증된 원인과 진단, 치료법이 없다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기면 어떨까? 불안을 문제나 치료해야 할 장애가 아닌 다른 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내 인생 방치하지 않습니다는 평생 8가지 불안장애에 시달렸던 한 여성의 20년에 걸친 심리 보고서입니다. 세계적 여성지인 코스모폴리탄에서 승승장구한 에디터, 뉴욕타임즈, 아마존 종합 베스트 1위 작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팀과 유수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콘텐츠 기획자, 사라 윌슨이라는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많은 수식어들입니다. 이 화려한 이력 뒤에 우울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에게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멋진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불안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 방치하지 않습니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